보통 신발이나 겨울옷처럼 집에서 세탁하기 어려운 것들은 어떻게 하세요? 근데 저는 보통 동네 세탁소에 맡겨요. 회장님 어떻게 하세요? 저도 동네에 세탁소가 있어서 거기에 자주 맡기는데 이번 사연이 세탁물과 관련된 사연이더라고요.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4일 저는 세탁소에 신발 8켤레를 세탁하기 위해 맡겼습니다. 꽤 많은 켤레를 맡겨서인지 10일 뒤 도착했습니다. 신발을 모두 받은 직후에는 너무 많다 보니 제대로 세탁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5월 18일 세탁받은 것 중 한 켤레를 꺼내 신는 중 육안으로는 굉장히 깨끗하게 보였는데 신발끈을 빼보니 안이 전혀 세탁되어 있지 않았더군요. 그것을 보고 다른 것들도 확인해봤더니 8켤레 중 총 3켤레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세탁소에 찾아가 주인에게 제대로 세탁되지 않은 부분을 보여드렸고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기에서는 배상은 어렵고 무료로 다시 세탁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발을 또 맡기게 되면 이렇게 올 것 같아서 차라리 돈으로 받기를 원했으나 그렇게는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돈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8켤레 중 3켤레가 그랬다니 조금 신뢰가 떨어질 것 같긴 해요. 무료로 재세탁을 해주시겠다고 했지만 배상을 원하신다는 사연자분, 혹시 가능할까요? 만약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세탁소가 아니라 체인으로 운영되는 회사라면 해당 약관이 있을 텐데요. 그 약관에 대해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회사의 약관을 조금 소개해드리자면 고객의 필수 의무 제4항에 고객은 의류보관 세탁물 수령 시 즉시 세탁물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고객의 필수 의무를 지키지 않으셨다면 사업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더하여 서비스 클레임 제3항 세탁 품질에 대해 불만이 있을 시 그 세탁소는 제1회에 한하여 재세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에 따른다면 환불이 아닌 재세탁만 가능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네요. 그럼 만약 이런 어떤 프랜차이즈 업체처럼 약관이 있는 세탁 업체라면 맡기고 돈을 지불한 후에는 암묵적으로 그 약관에 동의한 거라고 봐야 하겠네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약관에 명확히 명시된 상황이라면 동의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세탁소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그 배상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또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없지는 않은데요. 만약 업체라 하더라도 사연자분께서 세탁비를 환급받고 싶으시다면 본사로 해당 지점을 신고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라면 소비자 보호원에 상담하여 심의 의뢰 후 결과에 따라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탁비 환급의 경우에는 제대로 세탁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환급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방법이 없진 않지만 환불받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회장님 게임 혹시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하는데 크레이지 아케이드 즐겨요 해요. 네. 그럼 이번 사연도 게임에 관한 사연이라서 좀 공감이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취미가 게임인 학생입니다. 저는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때는 2021년 5월 19일 제가 게임을 하던 도중 게임 돈을 벌기가 너무 힘들어서 현금으로 게임 속의 돈을 구매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매소라고 하네요. 판매자는 당시에 40억 매소를 저에게 20만원에 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상품권 20만원의 핀번호를 알려줬고 판매자는 상품권을 전부 등록했으나 그 후 저에게 연락도 안 보고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 판매자에 대하여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게임머니를 문화상품권으로 거래한 상황이네요. 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행위에서 양도의 의사나 능력 없이 거래대금을 편취하거나 현금을 받고 그에 대응하는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기죄의 객체는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기 때문에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는 게임 아이템 간의 교환이었다면 그 거래가에 거짓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분께서는 문화상품권으로 거래를 하셨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고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소를 하셔야 할 것 합니다. 고소를 진행하려면 피해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모아두는 것이 필수적이겠네요. 네, 그렇죠. 어떤 경우라도 법적인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고소 과정에서도 거래 당시의 채팅 내용 등을 통해서 돈을 지급하였다는 증명이 필요하고 이외에도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연자분이 문화상품권의 번호를 알려줌으로써 거래된 것이라 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을지에 대해 조금 걱정이 있긴 하지만
거래 내역이 아니더라도 당시 카톡 내용이나 상대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일단 다 모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거가 확보된다면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셔서 진정서나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피해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정확한 거래 내역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상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범인을 검거하는데도 그리고 피해액을 배상받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 거래로 이루어졌다면 진정서나 고소장을 접수하신 후에 해당 수사기관에서 피해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신분증 사본 그리고 피해 구제 신청서와 함께 3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사기 이용 계좌에 자금이 남아있는 경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확한 거래 내역과 상대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사기 이용 계좌에 사기 피해금이 남아있지 않고 범인이 모두 가져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구제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처럼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사기가 이제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대부분 대포 통장으로 이루어지거나 상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범인을 검거하기도 어렵고 또 그 사기 금액을 전부 다 받는 것도 힘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지만 금융 거래를 진행시키기 전에 더치트라는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을 참고하시어 상대방에 대한 사기 피해 사례를 조회해 보시면 사전에 사기를 조금이나마 방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정보를 최대한 확인한 후에 안전 결제 사이트에서 거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장 손창석, 부학생회장 안재현이었습니다. 당신에게 진심 어린 위로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법률 지원 서비스는 오직 상담자님의 말씀만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방법과 실제 법원의 판단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생법률 지원 서비스의 취지도 상담자님들의 법률적인 사안에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는 것이 아닌 해결에 필요한 법률적인 절차를 제시해드리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나 기관을 찾아가기 이전에 조언을 구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렇기에 어떠한 대가를 받지도 않고 있고 따라서 민형사상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